손준성이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조직적인 계획하에 허위 논평, 보도 등 방송, 통신 등을 부정하게 이용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까지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 행위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은 검찰이 스스로 2019년 8월경부터 이미 여당 관련 정치인과 기자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증거입니다. 윤석열 대검은 이미 판사들을 사찰하고 문건까지 만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제가 변호사 시절에도 변호하던 사건에 제 SNS를 사찰해 변호사를 공격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대검에서 제 사건 수입 내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왈가왈부하는 등 끊임없는 사찰 본능을 과시해왔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역시 검찰과 국민의힘 유착관계도 문제이지만 불법 사찰이 매우 큰 줄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무조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손준성 보냄 파일들이 김웅 의원을 통해 당에 4월 3일 전달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발장 전달 직전에 윤석열과 한동훈, 손준성 등이 긴밀하게 순차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3월 31일 한동훈, 손준성, 대검 대변인 권순정은 카톡 대화방에서 53건의 대화를 나눕니다. 4월 1일 윤석열과 한동훈은 29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대화방에서 75건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고발장 전달 전날인 4월 2일 윤석열과 한동훈은 17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대화방에서 30건의 대화를 나눕니다. 낮술 약속 잡느라 긴밀히 소통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정치공작 모의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와도 그 무렵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마침 김건희가 고발장 피해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발장 작성을 위해 상의한 것은 아닐지 의심됩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있고 그 옆에는 항상 한동훈이 있습니다. 결국 압수된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이 모든 고리를 풀 열쇠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보관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수사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